전북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설 명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는 등 명절 맞춤형 생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 들녘마다 수거되지 않은 폐농기계가 곳곳에 방치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정 농촌 환경을 가로막는 규범으로 지목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0대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과 보건소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설 명절 종합 대책 4대 전략 14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며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는 등 명절 맞춤형 생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명절 종합 상황실과 재난 상황실, 감염병 대응 비상 근무 체계 등 24시간 상황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원칙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세웠고 다음 소식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경운기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농촌 지역 들녘마다 수거되지 않은 폐농기계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폐농기계들은 청정 농촌 환경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추령천 일대 농지입니다. 추령천 인근 농촌 들녘에 폐농기계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제때 수거되지 않은 폐농기계들이 이처럼 농촌 들녘 곳곳에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농기계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인조차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비싼 수리비와 처리 비용 때문에 농민들은 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쌍치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이미지상에도 좋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조기 폐차와 같이 지자체에서 폐차 지원금을 좀 전문화해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경관도 깨끗해지고 주위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들은 폐농기계가 방치돼 있다는 민원이 따르자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에게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농기계 처리는 고심거리입니다. 8개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방치 농기계를 읍면별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방치 농기계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통보를 해서 지금 자기 전답에 있는 농기계들에도 지금 마을 미관을 재우고 있는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자진적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 소유주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로 바뀌고 있는 농촌 들녘. 청정농촌 환경을 해치는 폐농기계 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됐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AI 아나운서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새만금입니다. 이와 함께 검색된 내용으로는 헌법소원과 방조제, 관할권이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내린 새만금 방조제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이 기존 결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이번 판결로 지자체별로 다른 반응을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해당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 군산시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6년 전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당시 위원회에선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가 행안부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기존 관할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군산시는 판결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랜 기간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었지만 군산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선법소원을 예고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헌법 소원까지 예고한 군산시의 향후 대응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죠. 예, AI 아나운서,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새만금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보건소입니다. 이와 함께 검색된 단어로는 코로나와 질병 예방, 대응력 등이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이 키워드 검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전북 지역의 백신 접종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전북 지역 백신 접종은 빠르면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접종 날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방접종센터 후보지는 전주시는 2곳,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각각 한 곳씩입니다. 후보지에 대한 방문 평가 이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접종센터 수와 규모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대상은 154만여 명입니다. 백신은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맞게 되는데요. 이어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가,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만 19세 이상 성인 등에게 백신 접종 순서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 이지혜 AI 아나운서와 함께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살펴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도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응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마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참여 청년의 95.7%가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기업 취업과 이직 준비, 육아 등으로 지원을 중단한 44명을 포함한 참여자 전원이 도내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공공사업과 비교해도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올해 전북도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농업, 중소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과 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했고 소득 수준도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하고 지급 대상은 2배로 늘려 1,000명에게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 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2일부터 21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 허브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20대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5%로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 모금액인 104억 8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16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목표액인 63억 9천만 원을 뛰어넘은 액수이자 전국 최대 나눔 온도입니다. 전북공동모금회는 지난 1999년 캠페인 개시 이래 22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고 처음으로 기부금액 1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배달과 운전을 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원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의 옛 북부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남원시는 옛 남원역 앞에 위치한 북부시장 인근 성매매 밀집 지역 방치 건물들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비 등 34억 원을 투입해 주민 쉼터인 사랑방과 커뮤니티 광장,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역사와의 연계성을 살리고 근대 건축물을 살린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도는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 920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남원시와 임실, 순창, 고창군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4곳 증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28곳 정비 등입니다.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합니다. 정읍시는 모두 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00동, 비주택 건축물 45동, 지붕 개량 28동 등에 대해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이 있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숨쉬기 답답한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대기가 순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올 수 있겠고 기온은 아침에 영하 5도, 한낮 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영하 5도, 한낮에는 6도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8도로 매우 춥겠고 남원과 순창 영하 6도, 김제, 부안 등지는 영하 5도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는 계속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계속 영하에 머물며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0도 안팎을 넘나들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느덧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기쁨도 잠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데요. 그래도 지난해와 다른 건 백신 접종 계획도 나오고 있고 또 예전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사랑의 온도탑도 역대 최고 기부액을 달성하며 164도의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따뜻한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